이번 시간에는 회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회계 기간. 회계는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회계 기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간별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 자체가 재무제표의 전체 기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 기간이 무엇이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에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의 이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들이 원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1년 단위로 만들기도 하지만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업이요,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한번 하잖아요.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 기업이 나는 성과를 계산하는 기간을 3년 단위로 해야 되겠다. 3년에 한 번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다. 재무제표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눈을 뜨고 그 기업이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3년에 한 번 보여주거나 뭐 2년에 한 번 보여주거나 아니면 1년 7개월에 한 번 보여주거나 5년에 한 번 보여주거나 내 멋대로 보여주게 되면 그 기간 설정을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정보를 보여주면 기업이 설립하고 청산할 때 한 번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을 기업이 설정해서 보여주게 되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는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이니까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업은요, 결국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CEO가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서 만든다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CEO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돼.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공부를 할 때는 좋거든요. 그래서 청산할 때 내가 처음에 10원 가지고 시작했거든. 근데 회사를 딱 마무리하는 청산하는 시점에 보니까 500억이 돼 있어. 말해줄게. 나 10원 시작했는데 500억 됐어. 끝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청산하는 시점에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린 지금 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기업은 한 회계 기간을 정한다. 한 회계 기간이라는 건 뭐냐? 회계라고 하는 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 과정인데 그 과정을 회계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보여줬어? 그럼 다시 계산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이라는 회계 기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만들어지고 그 기간 동안 번 돈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무 상태가 어떤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건 손익계산서, 요건 재무상태표. 그래서 회계 기간 자체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회계 기간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아마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1년 단위로 작성하죠. 그리고 그 1년 단위라고 하는 그 시작과 마지막은 1월 1일 그리고 마지막은 12월 말일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이지 모두 다 그러냐는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계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말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번 연도는 당해 연도, 내가 속한 연도를 당기라 부르고요. 이미 지난 연도를 전기라고 불러요. 회계 연도를. 그리고 도래할 연도를 이제 차기라고 부릅니다. 회계 용어. 내가 속해 있는 연도를 당해. 당해 회계 기간은 줄여가지고 당기. 전년도 회계 기간은 전기. 다음 연도 회계 기간은 차기. 우리끼리의 약속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르죠. 뭐 전년도라고 해도 되고 전기라고 해도 되는데 전년도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전기 좋아해요. 그래서 전기 재무제표, 당기 재무제표,
차기 재무제표는 부를 일이 없겠지. 아직 하나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단기든 전기든 차기든 회계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꽤 많더라. 선생님, 1년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안 하고 6개월이나 3개월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괜찮아요. 정관에다가 기업이 처음에 설립할 때 정관에다가 우리는 한 회계 기간을 6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한 회계 기간이 어떤 회사는 1년이 한 회계 기간인 것에 반해서 6개월 단위거나 3개월 단위를 정한 기업은 재무제표를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로 재무제표 한 번, 다시 6개월 재무제표 한 번, 두 번이라는 결산을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 기업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1년 단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6개월이나 3개월은 극히 드물겠죠. 나 같아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누가 제일 많을까? 1년이 가장 많겠지. 1년이. 그런데 누가 이제 질문해. 1년 단위 안 하고 그러면 1년 6개월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1년 안에 하는 거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범위 안에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3개월도 되는데 1년을 초과하진 않는다. 이게 한 회계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1년은 첫날은 1월 1일, 마지막은 12월 말일 딱딱 달력 기준으로 하면 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정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혹시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는 1년의 기간을 정해서 하면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기업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재무제표를 한 회계기간으로 결정하고 작성하는 기업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대부분 어떤 기업이 많이 그러냐면 회계법인들이. 보세요. 기간 그렇게 돼 있죠. 요거는 잠시 뒤에, 조금 뒤에 용어를 좀 정리해보고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러네. 4월 1일도 있고 3월 31일도 있을 거야. 얘가 7월 1일이고 6월 말일이야. 1년 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언제가 시작이든 시작과 마지막이 존재해. 근데 그 월일은 좀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어. 그러면 우린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 당해 연도의 첫 번째 날이 7월이든 4월이든 1월 1일이든 그날을 우리는 동일한 회계 용어로 기초라고 부르자. 기초. 마지막 날은 그럼 기말이라 부르지 뭐.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기중거래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기초, 기말, 그리고 기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1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7월 1일이든 그 기업의 기초 말하면 회계 기간의 시작점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회사는 4월 1일일 수 있잖아. 근데 뭔 상관이야. 기초가 어느 날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기업마다 어느 날을 기초로 정하느냐는 내 맘이니까. 내 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요. 날짜로 말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단기, 그러면 전기, 차기가 결정되고 다시 1월 1일이 기초인 기업도 있지만 4월 1일이 기초인 기업도 있다. 3월 말일이 기말인 기업도 있고 12월 말일이 기말인 기업도 있다. 적어도 몇 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다. 자유롭다. 그래서 결론 6개월도 된다. 오케이. 3개월도 돼요. 1년도 돼요. 그러나 1년 2개월은 X. 시작과 마지막은 정하기 나름이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회계 기간이란 개념이고요. 뒷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봤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이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1년의 시작과 마지막이 1월 1일이고 12월 말일이라는 뜻인 거야. 그게 2018년이 22기란 얘기는 22년 2기인 2018년도 재무제표라고 봤을 때 2018년도가 단기였다면 2017년은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연도가 24년이라면 2018년은 이미 전전전전기가 되는 거지. 2024년이 현재 어느 나라도 단기가 된 거니까. 그래서 연도가 바뀔 때마다 단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24년도다. 그러면 24년도가 단기가 되는 순간 2023년은 이제 전기가 돼버리는 거죠. 연도가 1년 1년 계속적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그런데 회계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연도라고 말하지 마. 다 2024년이잖아. 그럼 우리는 단기라고 부를 거야. 끝. 단기. 그러면 지금 속한 연도지 다른 연도겠니? 이렇게 이해해서 전기, 단기, 차기라는 용어로 회계와 관련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용어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에 하나를 보니까 이해할 수 있듯이 삼정회계법인이라는 법인을 보니까 이 회사는 4월부터 3월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정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말이 3월 말일인 거야. 내 맘이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 삼정회계법인은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 법인으로 많이 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할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 볼까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계의 기초 개념 지난 강좌였죠. 네 번째 시간에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자, 그럼 다트 사이트를 한번 더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회계법인은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보다는 그 사이에 회계기간으로 결정해 놓고 뭔가 회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3일회계법인 한번 띄워봤거든요. 3일회계법인 보면 6월이 사업보고서란 말이에요. 2023년도 6월달 사업보고서를 열어서 사업연도 회계 기간을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냐면 22년도 7월 1일부터 23년도 6월 요렇게를 1년이라는 한 회계 기간으로 설정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회계법인은 7월 1일이 기초고 6월 말일이 기말인 거죠. 왜 그러지? 왜 1월부터 10월까지를 안 하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회계법인이 하는 일은 다양한 법인 기업들의 법인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도 할 뿐더러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외부 감사로 할 때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요? 잠깐 화면을 좀 바꿔서.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요? 요때 아닐까요? 요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감사를 1, 2, 3 요때쯤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 이때 다 끝낸단 말이야. 그러면 회계감사를 하는 시점이 되게 바쁘잖아. 이때가 픽스라고요. 근데 삼정회계법인, 3일회계법인, 자기네도 법인이니까 그러면 자기네도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이때 받아? 나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고수해서 3월까지 요 기간 안에 바쁜 시기에 나도 내 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때를 피해서 요때 하면 어때요? 편하잖아. 3월 말일이 지나고 나면 한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법인들은 굳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기간을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는 게 기업마다 설정하기 나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는 1월부터 12월이 일반적이죠. 시험은 얘가 기준이고 얘가 기준이에요. 4월부터 3월까지를 시험 문제로 내버리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간 경과분, 기간 미경과분을 계산할 때 12월 말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단기분, 전기분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 차기분. 근데 이게 이제 3월 31일이 돼버리면 3월 31일 이전 게 단기가 되고
4월 1일 이유가 차기가 돼버리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급비용, 막 미수수익 이런 거 계산할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1월 1일, 12월 말일 이런 식으로 지칭해서 용어를 부릅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잠깐 해볼게요. 회계 기간이 왜 중요하냐? 아, 이거 여기까지가 중요하구나가 아니라 회계 기간 때문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기가 없었다 치고요. 제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회사를 처음에 창업하게 되면 내수 중에 돈이 있어야겠죠? 100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100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또 그걸 팔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급여도 주고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023년이 단기라고 가정했을 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30원을 남겼다고 해봅시다. 순이익이. 그 단기 순이익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부르죠. 여기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30을 말하는 겁니까? 100을 말하는 겁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30이야, 30. 그럼 100이 뭡니까? 기초 시점의 이 기업의 재무 상태. 누군가 물어봤어. 너 처음에 설립할 때 네 재무 상태 어땠어? 물어보면 나 100원으로 시작했어. 근데 1년 동안 너 결과가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얼마 남겼어? 아, 30. 그게 뭔데? 내 손익. 나 이익이야. 단기순이익. 그래 단기순이익 나온 거야. 그럼 또 마지막에 누군가가 더 똑똑한 애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그러면 네 수중에 지금 얼마 있니? 그래서 얼마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 제가 월급을 500만 원 받아요.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통장을 열면 돈이 없어. 그럼 돈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의미 없는 짓 한 걸로 보이지도 않나? 아, 그치? 500만 원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하고 또 예쁜 옷도 사 입고 뭐 좋은데 여행도 가고 해서 지적 호기심을 많이 충족했다. 그러면 좋은 거긴 한데 10만 원이라도 남겨야지. 500만 원 벌었는데 맨날 빵이야. 그럼 1년 동안 벌긴 했어. 벌긴 했는데 내 통장 잔고는 없어.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래요. 자,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회사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100원으로 출발했다. 30원을 남겼다. 그러면 내수 중엔 100원에 30원이 더해진 130원이 있어야지. 100원이 있었잖아. 근데 순수하게 30원을 남겼대. 쓰고 벌고의 결과가 30원이래. 그럼 130원으로 내 수중에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질문해요. 너 기말 너 얼마 있어? 너 통장에 지금 현재 얼마 있어? 물어보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130. 이게 뭐죠? 기업의 재무 상태. 나타내는 표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 아이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보죠. 너 기말에 130원 있어? 그 130원이 뭔데? 내 재무 상태. 그럼 이걸로 끝나나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이게 뭐 어떻게 되죠? 내년으로 넘어가죠. 이게 뭐죠? 2월이죠. 2월. 이 2월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상상해봐요. 쭉. 그러면 그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얼마로 출발합니까? 전년도 기말은 다음 연도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날은 같은 날이니까.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연도에 130원으로 출발해서 50원을 벌면 내수 중에 180원이 남는 거죠. 그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 또 벌어. 또 늘어나.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회계 순환 과정이고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요게 손익계산서고 요게 재무상태표인데 이 재무상태표 1, 2 중에 외부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재무상태는 1일까요? 2일까요? 2죠. 기초는 전년도 기말이잖아. 전년도 기말이 그대로 그 다음 년도 기초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네가 얼마냐는 얼마를 벌었느냐까지 포함된 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최종적인 재무제표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계정을 이해해야 재무제표를 이제 논할 수 있잖아요.
이 일반적인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요 회계 기간에 해당하는 기초, 기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